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현 사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 작전과 관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작전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평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작전이 전술적으로 정말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번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이 정말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이제 트럼프 그 주요 관계자들이 연방 상하원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 마약 테러에 대한 사법 집행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잡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것을 사법 집행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MBC하고 인터뷰에서 이것은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일반 전쟁과 다르다. 이런 차별점을 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하고 백악관이 운영하는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들을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이제 자신들이 잘했다라는 자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기사와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마두로 정권 퇴출을 원하던 민주당 이제는 그의 체포를 애도한다. 뭐 트럼프가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시내에서 이 베네수엘라 지금 사안을 환호하는 그런 시민들을 담은 영상도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제 연동해서 공유가 되어 있고 또 폭스뉴스에서 이제 이번 마두로의 체포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극복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것도 이제 공유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페이스북 공유 계정에다가는 이 서반 이 헤미스피어는 우리 것이다. 이 전구는 우리 거다라는 또 흑백 사진으로 또 그런 사진을 게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자평을 했는데 네. 그 밖에서 볼 때는 거의 이게 국제법으로 적법한 거냐, 다른 나라 원수를 가서 그런 끌고 나오는 게 적법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네. 미국 의회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 그래서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의회 상대로 브리핑했다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이 적법성 논란이 또 앞으로의 그 어떤 베네수엘라 사태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번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도 이 브리핑을 듣고 나온 이제 상하원 의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각각 대표적인 인사 두 사람이 자기 이제 소셜 미디어 X 계정에 이 브리핑에 대한 인상을 이제 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좀 훌륭한 전술이었고 임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줬다, 힘을 통한 평화였다라고 이제 그 옹호하는 그 발언을 올렸고요. 반면에 이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핑은 의문만 오히려 많이 남겼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방식의 다른 국가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뭐 항상 미국의 해가 되는 방향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또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마약 테러, 미국 본토에 대한 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법 조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특히 의회가 패싱이 됐고 독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당성 자체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이 내부 분열이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분열될수록 또 국제사회가 이제 미국에 대한 지지에
그 지지나 비판하는 그 또 다양한 목소리가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지 이게 또 이제 완벽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권력 공백 사태를 맞은 베네수엘라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네. 국정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하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차도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로드리게스가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된 게 부통령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뭐 지금 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자체의 그 정치력이나 그 동안의 이 정치 커리어 자체도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기용된 그 가장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 자체가 이제 집안 자체가 이 혁명가 집안 출신이고 이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이제 정계에 입문했는데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예. 국영 석유회사 사장도 거쳤고 교육부 장관도 거쳤고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마디로 핵심 실세였죠. 그래서 마두로 정부의 이제 부통령으로서 마두로 대통령은 부통령을 호랑이라고 부르면서 엄청 신뢰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왔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속칭을 얘기하는 극좌 반미 정부를 이제 축출한 것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이 로드리게스를 다시 임시 대통령을 한다라는 것을 왜 그럴까라고 많이 의문을 드실 그쵸, 것 같긴 이상하죠. 한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것, 이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로드리게스가 지금까지 가져온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과의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걸 그래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로드리게스의 그 공통 분모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취임식 직후에 대통령궁 인근에서 굉음이 발생해서 긴장감이 네, 그렇습니다. 감돌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갈지도 궁금한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드론 공격 관련해서 이게 AFP 통신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게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궁 상공을 비행했고 마침 이 시기가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후속 보도가 있는지 지금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자세한 누가 했는지 이런 것은 보도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 내부에서의 그런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이제 그 내부 정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조짐으로 읽으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보안용 드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구체적인 보도 아직 크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떤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쭉 해왔는데 예.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되는 전후로는 이제 최우선 순위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임시 대통령 취임하면서는 이제 미군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하겠다라는 그 내부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완전한 그 미국에 대한 태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국내적인 메시지로는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을 두 영웅 그 미국에 피랍된 두 영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법성,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예. 노벨 평화상 탄 베네수엘라 마차도가 이제 마두로가 꼭 잡고 싶어하는 야권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렇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이제 네. 노벨 평화상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마차도가 이제 취재진이
이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돌아갈 것이냐라고 했더니 가능한 빨리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그 미국의 작전에 대해서도 예. 인류와 자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거대한 진전이었다라고 굉장히 옹호하는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차도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의 후보로도 나왔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그 미국에 대한 친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그다음 베네수엘라를 이끌 지도자로 많이 거론이 돼 왔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미국은 그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임시 그죠. 정부, 과도 정부의 그 임시 대통령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1월 3일이죠. 3일에 취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마차도는 지금 내부 상황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지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번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 그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새로운 공소장을 썼는데요. 네. 거기에서 지난 2020년 기소장에서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마두로 대통령을 그 태양의 카르텔, 그 카르텔대로 솔레스 그쪽 발언을 하면 예. 그 태양의 카르텔의 리더의 혐의에 대한 이렇게 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삭제가 그 됐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태양의 그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 마약 조직 알고 보니 이게 조직 단체가 아니고 네. 저희가 얘기하는 트럼프 월드,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을 지칭하는 그 뭐 군, 민간, 뭐 재계 관계자를 이렇게 그 지칭하는 그 그냥 단체가 아니라 예. 특정 단체가 아니라 그런 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의 군 정계 재계가 엄청 촘촘하게 엮여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제 마차도하고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금 임시 대통령 비교한다면 지금 이 카르텔, 이 태양의 카르텔을 그래도 더 빠르게 주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사항 그리고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직후에 SNS에 올린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계단을 오르는 결연한 표정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흑백 사진인데 아래 큼지막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네. FAFO, FAFO라는 네, 메시지가 맞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까불면 다친다라는 뜻의 비속어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근데 또 관심을 받는 게 이 사진이 찍힌 배경이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부산 김해공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장회담을 했다면서 올렸던 사진인데 중국을 향한 좀 메시지가 이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여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사진을 찍힌 장소 그리고 이게 게재된 시점들을 고려하면 어쨌든 미국 국익에 맞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한테 이 미중 정상회담 바로 1월 4일에 이게 올라간 사진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 한국에서 또 찍힌 만큼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한국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뭐 또 하나 그래도 저는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진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진의 각도나 뭐 그런 것들이 또 그 요소여서 이제 뭐 어떻게 이 선별이 이루어졌는지는 나중에 뭐 밝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실 직접적인 이 파포에 대한 직접적인 그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들은 지금 그린란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아예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예. 그려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캐나다, 그린란드, 그 밑에는 쿠바, 콜롬비아, 남미 국가들이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 뭐 그 지역의 뭐 광물이나 이런 거 관심을 표한 지역들을 다 표시한 지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관계자 그 아내가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에 그 그린란드의 미국 성조기를 그린 그러니까요. 것도 게재했는데 예. 또 스티븐 밀러 본인도 어제 이제 나서서 그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네.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돼서 예. 이 그린란드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쿠바일 네. 것 같습니다. 쿠바의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이 대부분이 쿠바 군 국무부 소속이었고 또 쿠바에는 중국이 4개의 군사기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보기지. 그 미국의 모든 주 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이 기지들인데 요것들을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것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쿠바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SNS에 또 사진을 올렸다는데 이것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뉘앙스인지. 네, 이 남미를 지칭하는 거죠. 예. 이 전구는 우리 것이다. 우리 여기에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것이다. 여기에 뭐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중국, 러시아 이런 다른 국가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획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반구 남반구 할 때 그 단어가 반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반구. 반구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반구라는 그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몬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우스갯소리로는 몬로 독트린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해서 돈로 독트린이라고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플러스 먼로 독트린.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몬로 독트린의 핵심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 빠지고 미국의 고립주의 플러스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예전의 독트린이었고 예.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것을 가져와서 루즈벨트 코롤라리라고 몬로 독트린을 확장한 이제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서 쿠바나 이런 국가들한테 미국이 들어갔던 겁니다. 예. 근데 미국도 지금 최근 발행한 국가안보전략서 2025 NSS를 보면은 그 트럼프 코롤라리라고 해서 몬로 독트린을 또 루즈벨트와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이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하고 지금 파포도 나오고 지금 요 사진까지 나오면서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흑백 이미지로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런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본 대만의 입장에서는 네. 중국이 오히려 이걸 선례 삼아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달에 그 중국이 진행한 정의의 사명 2025 군사훈련 같은 것도 그 역대급으로 대만 인접한 곳에서 5개 수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고 예. 또 타이페이 수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타이페이 101 그 빌딩도 이제 정찰하는 사진도 공개해서 이미 죄송합니다. 대만에는 그런 우려가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만이 지금 베네수엘라 작전을 보면서 이번 그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즈센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 차관격인 이 부부장이 이 미국의 작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 정부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대만은 비상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국방 예산이 빨리 심의가 돼야 되고 빨리 이런 국방비를 집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